现在住的都是两室一厅，两室一厅，我们现在都奋斗的这么困难。很多这个男性看到这一段以后，心里那是拔凉拔凉的，压力多大呀，对吧？大家好，我叫蒋雪帆，27岁，从事美容行业，一个月4、5千的样子。然后耍了大概1年的样子嘛。然后就是开始的时候， 그리고 그녀는 원하는 남자 조건을 말하는데요. 然后我希望就是最好有房子嘛，然后工资稍微比我高一点的。 사회자도 다시 한번 그녀의 조건을 물어봅니다. 最好有房子嘛。再讲说一说对于房子你具体的一些要求。具体的要求就是最好在主城区域内嘛。如果有条件的话，最好全款。当然还是再分钱比较好。大小有没有要求？大小越大越好。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여성의 급여는 최대 100만 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1년 넘게 놀면서 모아놓은 자금을 전부 탕진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뒤에 나오겠지만 그녀가 원하는 집이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리인지입니다. 이번에는 남성을 소개합니다. Hello， 大家好，我叫骆永琪，来自江西，今年27岁，现在在重庆这边做推广信用卡，月薪在7000以上。女嘉宾就对房子这边有什么要求啊？我想最好在重庆嘛。 오늘 소개팅의 빌런은 바로 소개팅녀의 친구입니다. 그녀는 여자 옆에 붙어서 본인이 대변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那个付款方式是怎么的？如果有实力的话最好。那个要求有多大？房子的话也不要太大，也不能太小嘛。一般来说都是3室1厅嘛。3室1厅差不多100多平方噻，应该差不多。 여기 이 남자가 이렇게 놀라는 이유는 현재 충칭의 집값은 제곱미터당 16,162회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가 원하는 30평의 집이라고 계산했을 때 대략 161만 6,200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화로 바꾸면 거의 3억 원입니다. 중국의 실질 임금 40만 원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남성 임금인 130만 원과 비교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那个一平方那边，你对那边房价有了解吗？我才能付起首款嘛，首付嘛，对不对？34年啊。对。30年。对，你觉得？ 소개팅녀가 발이 막히자 오늘의 빌런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你好啊，你好。请问一下，你现在就是付首款的话是靠你自己的能力，还是会接受，还是你父母会帮你呢？像这个话，父母应该会帮一点嘛。如果以我自己的话，存钱的话，也是有的。不过父母那边应该也会帮点忙的嘛。 사회자는 여자를 불러서 중간 질문을 하는데 점점 가관입니다. 而且以后我们肯定是要有孩子的，但是有孩子的话，2室1厅就太小了，就是最好还是至少有一个3室1厅嘛。他的能力只能在2室1厅，我觉得2室1厅确实有点小。很多这个男性看到这一段以后，心里那是拔凉拔凉的，压力多大呀，对吧？现在住的都是2室1厅，2室1厅，我们现在都奋斗的这么困难。 이상하게 소개팅녀가 말을 하지 않고 본인 소개팅도 아닌데 친구가 계속 말하자 정말로 빡친 사회자는 소개팅남을 불러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我建议在我们最后做选择之前，你可以单独再跟女嘉宾沟通一下，好好聊一下。我就去给闺蜜讲就不要再参加了，不要再参与了。这一段你们俩就自己面对面来沟通，可以的，好不好？你也抓住这个机会啊。好的，主持人。 그래서 제작진은 소개팅녀 친구를 대화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像之前你讲的那个是吧，在你们那边买个3室1厅的房子噻，我感觉以我现在薪资的话，感觉还是比较困难的。 남자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여자는 친구가 제외되자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像以后还月供的话，以后再加上小孩的话，咱们还起来是比较困难的，就是生活质量肯定会下降嘛，压力会比较大一点。如果在那边买个80平的话，我自己这边自己就可以解决了，就是可以不用父母，可以解决这边的首付，而且咱们以后有小孩的话，咱们每个月压力还是相对小一点，生活质量也是比那个就是你之前那个讲的那个还是要好很多的。但是父母照顾也还能过。 중국에서 여자 나이 27살이면 노처녀라 불리는 남은 여자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자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서 부모님도 모시게 30평의 큰 집을 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这女嘉宾就是你今年27岁了嘛，是吧？就是你父母那边就是。 이번 소개팅은 양쪽이 아닌 여자의 선택으로만 성공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看一下女孩最后的选择，3、2、1，请选择。谢谢。 이 정도 조건이면 남자가 완전 호구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도대체 왜 거절을 한 걸까요? 我选择不牵手的原因是，我觉得我闺蜜说的建议就是现实的问题，我还是要听取一下她过来人的话。 제가 영상 초반에 친구가 오늘의 빌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주변 친구들 인생 망치는 타입입니다. 영상 이후 홈페이지에는 소개팅녀가 주도적이지 못했다는 내용과 친구를 비난하는 내용, 그리고 남자한테는 호구짓 좀 그만하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남자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까지 충분히 계획했는데 여자는 아무 계획도 하지 않고 그저 어디서 본 내용처럼 큰 집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수락을 해서 두 커플이 결혼했다면 저 친구가 결혼 생활에 얼마나 감나라 배나라 했을지를 상상해보면 그게 더 무서울 듯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 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한 거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순입니다. 이 중 중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국가입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SNS 사이트인 웨이보에 한국 여행을 검색하면 한국은 중국 3선 도시 수준이다. 한국 음식 먹다가 몸무게가 줄었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현지 한국인들이 눈치챈다면 차별적인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시끄러워서 쳐다보면 중국인인 경우가 많았던 것 뿐이죠. 실제로 중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중국에 와서 가장 놀란 점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성가시고 무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거리, 쇼핑몰, 상점, 대중교통에서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중국 특유의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니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국 여행을 갔다가는 먹지 못해서 살만 빠지고 중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얻어맞는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에서 유명한 한 모델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유명한 이유는 뛰어난 외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자산가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 스스로가 밝힌 적은 없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녀가 SNS를 통해 보인 모습은 그녀의 부모님이 범상치 않은 재력가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그런 그녀가 평소 블랙핑크 제니와 지드래곤을 좋아해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평소 중국 온라인에는 한국에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어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 명의 한국 여성에 의해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연을 보러 가는 길에 길을 잃은 그녀를 한국 여성이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家人们，真的，有时候这种陌生人的善意真的会更让你感动。就是我在韩国旅行的时候，我在去看演出的路上，带着小韩的地图没有告诉我是在哪个地方可以出去，我就站在原地找了几分钟，然后这个姐姐就马上过来问我是不是不知道怎么走，然后就叫我把地址给她，她帮我送。我觉得她能主动过来帮我送地址就已经挺感动了。没想到她收到了之后，说可以直接带我走到那里看演出。我真的一整个超级大感谢。看我找不到路，大概陪我走了700-800米的样子，在路上还一直问我渴不渴。当时我就觉得这个姐姐真的太好了。没想到到了之后，她竟然还拿了一个小零食，说是给我的礼物。 저 먹으라고 샀는데 이거 그냥 선물. Thank you. 여기가 맨날 일반 편의점 가는 게 싸다고 그래도. Thank you so much. 이 중국 여성의 영상이 공개가 되고 다른 중국인들도 한국 여행 중에 경험한 친절을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비판하는 요소 중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산을 깎아 만든 도로가 많다 보니 오르막길도 많고 지하철의 경우에도 계단이 많다는 점을 지적받기도 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지하철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다닐 때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 서울에 도착한 날 지하철을 탔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이 너무 많아서 짐을 들고 다니기 힘들었는데 도와주신 한국인분들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커피숍이나 식당에 갈 때를 포함하여 길에서도 모든 것을 도와주시려 하고 한국어가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국 온라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나쁜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성의 인상 깊었던 점은 무거운 점을 들고 낑낑대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온 한국 남성이 말없이 짐을 들어주고 도움이 끝났다 싶으면 그냥 본인 갈 길을 가는 점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공개되자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줬을까요? 한국에서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걸을 때마다 몸이 떨리는 노인분께서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거절했는데도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친구와 저는 지하철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당황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한 삼촌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는 매우 빠르게 걸었지만 우리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가방을 들고 오다가 계단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삼촌이 갑자기 제 가방을 들고 아래로 내려주시더니 바로 떠났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한 이틀 동안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매우 친절했습니다. 앞장서서 길 안내를 해주시고 택시 타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한국 여행 첫날 골목이 너무 많아서 숙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가 먼저 인사를 하며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우호적이라고 해도 이 나라가 하는 일은 중국과 반대되는 짓이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짐을 들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오빠가 짐을 아래로 내려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국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나요? 한국에 와서 밖에 놀러 나갔을 때 한국의 이모, 삼촌들에게 미모에 대해 자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멍하니 지하철역에 서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러 꼭 누군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청역에는 계단이 너무 많았는데 한국 삼촌이 아무 말도 없이 내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려주더니 바로 사라졌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역시 직접 경험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중국에 돌아왔는데 남성이 제 짐을 옮겨주더니 돈을 요구했어요. 사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부분부터 개인적인 부분까지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인에 대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의견은 대부분이 억지에 억지를 더해 만든 소문들 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법과 문화를 지키고 존중한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건네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저희 속보팀 시청자분들은 한국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을 도와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